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 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투자 시작했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 RTX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 제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RTX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기존의 원래 사명인 레이시온을 이야기하면 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레이시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업체고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이 완제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지명도에선 좀 떨어진 편이긴 합니다만 얘들이 이제 주력 제품이 미사일이나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나 레이더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납품하는 업체로서 미국 정부 기준으로 해서 납품 매출이 로키드 마틴 뒤를 이어서 2위 업체고요. 민간 사업 여기까지 확장을 하면은 얘들이 전 세계 1위의 군수 업체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이 RTX가 로키드 마틴보다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지명도가 떨어질 뿐이지 실제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시총 같은 경우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 이 RTX가 현재 시총이 약 123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약 113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로키드 마틴에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나 이런 레이더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 미사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미사일을 다 애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얘들이 다 만든 거고, 그리고 이 미사일이 단순하게 뭐 만들어서 뭐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파생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항공 우주 관련된 엔진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레이더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뭐 레이더만 보는 게 아니라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RTX가 최근에 이제 사명을 변경한 건데, 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업부도 크게 세 가지 통합을 시켰어요. 원래 되게 많은 사격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자회사가 있었는데 콜린 에어스페이스라고 하는 항공우주 관련된 자회사를 하나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프레드 위튼이라고 하는 이제 민간 항공 엔진이라던가 이런 교통 정보 이제 통제하는 이러한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또 세 번째로는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군수 관련된 뭐 미사일이라던가 디펜스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군수 관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회사가 이제 세 가지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회사가 이 IT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제가 왜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뭐 주가만 보자면 현재 ITX의 주가는 84.69달러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원래 한 97불, 8불을 위치하고 있던 회사 이제 주가였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해서 약 81불까지 갔다가 현재는 84불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재 밸류에이션은 약 19.9배고요. 포워드 기준으로. 그리고 배당은 약 2.79%를 위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총은 120.98빌리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RTX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좋게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거 진입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이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고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RTX가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이 방위산업 분야, 이 군수사업 분야가 다시금 성장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ITX라던가 로키드 마틴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주로 미국에서 미 정부에서 이 군비 관련된 예산을 조금 확충시키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왜냐면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비가 좀 줄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약간 정체되고 성장률도 많이 다운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 모든 판도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형 성장주들이 막 성장하고 기술주가 성장하는 것만큼
뭐 몇십 퍼센트씩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역성장하는 흐름이나 정체되는 흐름이 아니라 5%, 10%씩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론 단순하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라던가 레이더 시스템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변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뉴스를 보시면 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기 좋을 텐데 작년 6월에 독일이 약 134조 원의 군비 증강안을 의회에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발생한 건데 이를 통해서 독일이 세계 3위의 군사비 주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내용인 겁니다. 원래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 주로 이제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아닌 미국에 맡기고 주로 경제에 포커싱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이 약간 그렇게 유도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 전쟁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이 관련된 뭐 조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됐고 이에 따라서 각국에 있는 정상들이 또 의회에서 군비 증강을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뉴스인데 벨기에가 징병제 폐지 30년 만에 군사력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얘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증강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에서 많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하나를 통해서 뭐 K9 자주포라던가 K2 후포 전차 같은 다양한 군사 물품들을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군수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이 아닌 또 ITX가 아닌 다양한 방위산 업체들을 통해서 군수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이 ITX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ITX의 미사일이라던가 레이더 시스템이나 뭐 디펜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에서 어떤 나라에서 얼마만큼 수입할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얘들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쉽게 뭐 수출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 자체에서 미국이 군비를 쉽게 줄이거나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이라던가 이 흐름 자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RTX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단 이 군수 사업 분야가 이 방위 사업 분야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주가 하락이 발생한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이 발생한 내용이 저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주가가 어닝스콜 이후에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2분기 실적 매출이나 EPS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 컨센 대비해서 다 비트를 한 상황이었는데 어닝스콜에서 아까 말씀드린 ITX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프레드 앤 위트니에서 만든 엔진이 에어버스에 납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리콜해야 된다는 내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장에서 우려가 나왔고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엔진 리콜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떠한 보잉과 같은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회사가 타격을 받고 뭐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보잉이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러한 몇 년 동안 이어질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우려를 표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ITX에서 좀 탈출하고 안 좋게 보는 시야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는 이거는 보잉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약 1200대 정도의 리콜 수량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200대가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CEO가 명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항공 안전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결함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당장 항공기에 결함이 생겨서 뭐 안전에 문제 생기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또 여파가 또 심지어 ITX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단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보는 이유가 이제 하반기에 한 200대 정도 이제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1000대 정도 교체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교체 비용하고 또 항공사들이 항공 운항을 못해서 발생하는 이제 물어줘야 될 비용들 더해서 이미 FCF 예측에서 얘들이 한 7억 달러 정도를 빼놨어요. 그래서 이 7억 달러 정도 빠진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이제 엔진 결함에서 이제 수리되고 교체대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다시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보고 일단 투자를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ITX를 투자할 때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사실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ITX의 2.79%의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질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ITX가 현재 2.79%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고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약 44.89%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29년 동안 배당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년만 더 되면 배당 기록주에 편입이 될 거고요. 이 ITX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지만 차후에 금리가 다운되고 안정화 된다고 치면 아주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해줄 FCF도 뭐 굉장히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ITX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같은 특별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들고 와서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최근에 주가에 이제 진입을 했고 좀 모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ITX에 투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스스로 공부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에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